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한수정입니다. 어제 국내 시장 마감까지만 해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 다소 완화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정상이 만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되면서 시장은 안정세를 찾아가는 듯한 모습이었고요. 코스피가 이에 따라서 낙폭을 줄이면서 0.03% 정도로 약보합권에서 맞췄고 코스닥도 강보합권 수준으로 마치게 됐습니다. 하지만 간밤 미국 시장이 쉬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슈들로 지표를 삼을 수밖에 없겠죠.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우려에 흔들리는 듯한 시장의 모습들 유럽 증시에서 나타났는데요. 영국 지수가 0.39%, 프랑스 그리고 독일 지수가 0.2%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유로 스톡스 역시 2.17%나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푸틴이 러시아군에 우크라이나 진입 명령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개장 출발을 앞두고 있는 국내 지수도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여기에다가 지금 연준이 이사의 발표에 따르면 3월에 0.5%포인트 이상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라고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는 다소 어두운 면모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미국 시장보다 또 유럽 시장의 지표들을 잘 확인하면서 오늘 개장 출발을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 시장 모두 크게 하락하면서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시면 1.18% 하락하면서 2,711포인트 기록 정도 하고 있고요. 다행히 2,700포인트 선은 좀 지켜주는 듯한 모습입니다. 더 크게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출발하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1.89%로 2% 가까운 하락 출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867.50포인트 현재 출발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소 어두운 시장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도 이렇게 저희 전문위원님들과 또 전문가님이 함께 도와주실 테니까요. 저희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함께 해주시죠. 이성웅 위원님, 그리고 이성웅 차장님, 임상현, 임찬호 전문위원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소통할 예정이니까요. 시청자분들 유튜브 채팅창에 놀러 오셔서 소통하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서울경제TV 개장 출발을 알리는 오픈맨과 함께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철 전문위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우려에 대한 이 두려움이 시장을 지배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오늘 개장 출발 전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시청자분들 좋은 아침입니다. 먼저 전일자 미국 증시는 이제 대통령의 날로 휴장이었습니다. 지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이제 평화 유지군을 우크라이나 동부 이제 감바스 말고 우리 돈가스 말고 돈바스 지역에 진입할 것을 명령했다라는 소식에 자, 미국 증시는 휴장이라 뭐 하락을 피해갔지만 러시아 이제 선물 지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7% 가까이 무너지는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도 좀 대체적으로 마이너스 거의 2% 가까운 낙폭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자, 프랑스 마이너스 2%, 독일 마이너스 2%, 유로톡스 이제 마이너스 2% 정도 하락하고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지수도 마이너스 2% 가까이 좀 낙폭을 가져간 모습입니다. 자, 과거에 러시아가 이제 크림반도를 이제 꿀꺽했었던 전과가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친러 성향을 가진 그런 뭐 독립군들이 이 돈바스 지역에 많이 좀 포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쪽을 우리 친러 성향의 그런 독립국을 인정하고 이쪽을 뭐 지켜주겠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진군을 명령했다라는 이슈가 우리 러시아 증시의 마이너스 17% 선물 지수의 낙폭을 크게 좀 가져간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를 전쟁 리스크를 부각시키면 원자재 가격이 폭등합니다. 첫 번째, 우크라이나가 이제 곡창지대가 있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폭발하고요. 두 번째, 농산물 가격뿐만 아니라 국제유가, 천연가스 등등등 원자재 가격이 계속 고공행진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국제유가, 천연가스, 곡물 가격 상승 관련된 그런 테마주들이 우리 시장에서 시초 갭상승 출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자,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해서 매매를 하시되 실제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슈 활용해서 단기 시세만 노려보시는 거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재밌는 기사를 들고 왔는데 이제 미국의 이제 미중 갈등이 좀 심화가 되다 보니까 관련된 외교적인 정책을 이제 진행했었던 그런 고위급 공무원들을 이제 삼성전자나 LG나 포스코나 쿠팡의 임원으로 이제 선임을 해서 이거를 이제 거물을 모셔서 이제 미중 무역 전쟁 갈등 속에 어떻게든 우리나라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서 이런 이제 거물들을 이제 모시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NFT가 이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다 해가지고 이거를 해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무언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자, 이제 NFT도 해킹에 이제 뚫렸다라는 그런 이슈입니다. 그래서 250여 개 이제 NFT가 이제 해킹당해서 이제 도난이 됐다라는 이슈인데, 이제 서울경제에서 나온 기사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보안에 관련된 이슈. 아무리 NFT 신기술 도입하더라도 해킹 기술도 같이 발전하기 때문에 같이 해킹할 수 있다. 즉 보안 기술은 계속해서 중요도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남겨주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국제유가, 이제 천연가스 이제 곡물 가격 상승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동시효과에서 강한 상승률은 가져가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곡물 가격 상승, 팜스토리, 미래생명자원, 이거 다 1월 달에 추천해드린 거죠. 우리 내일에 보면서 오늘 7%, 4% 가까이 지금 상승 출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요. 자, 국제유가 상승 관련해서 GSE 플러스 19%, 그리고 우리 대성에너지 플러스 11%, 어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내일에 보면서 이거 대시세 초입입니다. 우리 천연가스 관련주들, 국제유가 관련주들 중에서도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 SH에너지화학입니다. 저격해드렸는데 오늘 시초 하루 만에 개장하자마자 플러스 10% 상승 출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외 엘컴텍 금 관련주, 광산 관련주로 해서 6% 상승, 빅텍 플러스 6% 상승 출발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방산주인 퍼스텍 플러스 4% 정도 갭상승 출발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니까 관련된 종목들 올라가니까 고점에 폭등할 때 쫓아가지 마시고요. 군사적인 리스크를 부각시키더라도 실제 전쟁은 발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쟁 리스크로 증시가 무너질 때 바닥에 있는 종목들 여기서 최저가 패닉셀이 아니라 홀딩 혹은 최저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시장 대응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어제 제가 브리핑을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한진중공업홀딩스 바닥에서 매기 유입 중입니다. 코리아 FT, 우리 그런 자동으로 차량을 이제 멈추게 하는 그런 제동 장치를 기존의 화물차에서만 의무화시키는 게 아니라 모든 차종에 의무화를 시켜서 사람이나 앞차가 갑자기 멈추면 급정거를 자동적으로 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이제 의무화하는 그런 법안이 지금 입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입법이 됐다, 통과가 됐다는 아니지만 이런 정부 정책의 변경에 따른 그런 스웨즈로서의 코리아 FT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은 SH에너지화학입니다. 자, 이 종목은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오늘 국제유가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시초 플러스 10% 갭상승 출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곧 개장이니까 시청자분들 모두 성공 투자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 이제 개장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진군 명령을 했다라는 푸틴 대통령의 소식에 계속해서 시장 지금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환율이 1,200원까지 다시 한번 급등할 것이냐, 이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개장 전략 이어서 계속해서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과 실시간 개장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개장 상황 어떤지 좀 빠르게 짚어주시죠. 장 시작하기 전에 좀 악재가 하나 터진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정 확대, 리스크 확대 역시 예상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
항상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변동성 장세를 대비해서 어떤 적극적인 매매보다도 좀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이 이번 주 좀 많았는데, 이런 변동성 확대는 계속 일어날 것으로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전 업종에 지금 하락세가 지금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승하는 업종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하락하는 업종 중에서도 낙폭이 굉장히 많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낙폭이 지금 큰 폭으로 지금 확대가 되는 상황. 카카오뱅크 2.45% 하락, 제주은행 1.27% 하락세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업종이죠.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도 1.83%의 강한 좀 하락세를 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삼양화학이 3.13%, 그리고 이 금호석이 2.8% 하락,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도 2.6%의 좀 하락세가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기전자 업종도 하락폭이 큽니다. 지금 전기전자 IT 업종 지수도 1.75% 지금 하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 현재 간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LG노텍 같은 경우에도 1.92%, LG전자가 2.01%의 좀 하락세가 보여서 LG 관련주들의 좀 하락세가 좀 나와주고 있고, 삼성전기 1.79%, 삼성전자가 1.75%의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대부분 업종이 하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낙폭이 그나마 좀 이 시장에서, 오늘 시장에서 선방하고 있는 업종이 바로 이제 통신 서비스 업체죠. 지금 통신 서비스 지수 같은 경우도 보합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포뱅크가 4.46%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그나마 시장을 좀 방어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낙폭이 큰 업종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건설 업종이 지금 1.71%, 특히 이제 이 중소형 건설사들의 지금 하락폭이 지금 크게 나타나지고 있는데요. 이 동신건설이 3.99%, 그리고 신화종합개발이 2.8%, 특수건설이 2.34%의 하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코스닥 업종에서도 컴퓨터 서비스, IT 업종도 오늘 하락세가 지금 크게 나와주고 있는데, 이 IT 업종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1.5% 내외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아이크래프트가 2.91%, 한솔인티큐가 2.43%의 하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지금 제약 업종 같은 경우에도 하락세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선 경매양제가 5.1%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휴마치스가 2.57% 하락, 세트리온 제약이 2.5%, 그리고 이 시젠 같은 경우도 2.51%의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 상해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삼성전자가 1.75%, SK하이닉스가 1.54%, 네이버가 2.36%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시가총액 그 상위줄 중에서는 HMM이 오늘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가총액 30의 업체들 같은 경우는 하락세 좀 크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지스 같은 경우에도 2.3%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2.6%의 지금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현대차 같은 경우 1.89% 하락, 삼성 SD가 1.81%, 기아 같은 경우 1.52%의 지금 하락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큰 폭의 하락세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나타낸 분은 아니고 2% 내외의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전체적인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코스닥 상위 업체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셀프헬스케어가 1.42%,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1.34%, 그리고 LNF가 0.48%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1.15%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1.16%, 그리고 위메이드가 1.99%, 그리고 HLB가 2.16%의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세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1.94%, 그리고 이 시세 ENM이 1.22%의 하락세를 좀 나타내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30위 안에서의 종목들 중에서는 그나마 좀 상승세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제 엔터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JYP 엔터 같은 경우가 1.25%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SM 같은 경우가 0.28%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좀 그나마 시장에서 좀 상승세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제 이 엔터 업종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우선 지켜봐야겠지만은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어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우선 외교적인 협상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오늘 이런 국제적 리스크로 인한 주가의 오늘 하락세를 좀 매수 기회로 삼아도 좀 나쁘진 않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시장에서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크게 낙폭을 보이는 종목보다는 약간의 소폭의 낙폭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알파호lding스는 현재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차장님, 그럼 이런 가운데서 실시간 특징주를 좀 추천주를 찾아본다면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실까요? 지금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HM이 그냥 시장에서 조금 선방을 하고 있는데 이 어제 이어서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좀 이렇게 시장이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시장 대비해서 장 초반에는 좀 선전을 하고 있는 게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HM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그전에 불안했던 부분을 좀 만회하는 구조로 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이 작년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이 전년 대비해서 600%까지도 652%까지 증가한 모습을 주고 있는데,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창사일의 최대치입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HMM의 작년에 굉장히 핫했죠. 어떤 주가의 좀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수세에 대한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M, 말씀드렸던 이 엔터 업종의 그냥 상승세가 좀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 SM 같은 경우가 어떤 그 엔터 업종 안에서도 리오프닝의 가장 큰 수혜주라고 좀 보이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SM의 자회사들 같은 경우가 이 오크라인 공연에 대한 특화되어 있는 자회사를 맡기 때문에 어제도 그렇지만은 이 리오프닝에 대한 그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지금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상승세를 좀 크게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SM의 어떤 리오프닝 관련주로서는 엔터 업종 안에서는 가장 큰 탑픽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 음원이나 음반에 대한 이 시장 점유율이 엔터 4사 중에서도 1위를 계속 좀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 우선 신규 어떤 아티스트 라인업은 다른 엔터 업종 대비해서는 좀 떨어진다라고 좀 볼 수 있더라도, 기존 아티스트 라인업 같은 경우가 다른 엔터 업종의 라인업 그 아티스트 수보다도 굉장히 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엔터 업종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하게 그 SM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한번 거래소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승세가 나오는 업종은 거의 없다. 그리고 이 말씀드렸던 HM, 크래프톤, 그리고 하이브 역시 거래소 안에서 엔터 업종, 이제 하이브도 선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나마 좀 유가 상승에 대한 수혜주로 봤을 때도 역시 SO일이 지금 이제 0.61%의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업종은 어떤 모멘텀을 강하게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오늘 좀 오전장에 공략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오늘 신규 레포트 증권사에서도 이 매수세를 좀 강하게 냈던 종목들 본다면 한국콜마, 그리고 삼성전자,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분기부터 매물에 대한 수급 개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증권사에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리오프닝 수혜주 많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좀 챙겨서 매매하시는 데 도움을 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HMM, SM부터 삼성전자 그리고 한국콜마까지 실시간 추천주들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KTB 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는요, 빠르게 라이브 매매 시그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임상현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또 상승을 나타내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조회 상위에 있는 종목들도 많은데요. 종목들 좀 살펴볼까요? 예, 오늘 이제 시장이 개파락에서 어느 정도 낙폭을 조금 꾸준하게 약간 출발은 좀 회복하는 분위기입니다. 전체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물론 이제 대형주는 이제 상승폭이나 하락폭이 이제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포착이 되지 않지만은 시장의 흐름들을 볼 수 있는 이제 중소형주나 이제 테마주는
정확하게 이제 거래량 상위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참고를 좀 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현재 오른쪽에 이제 보고 계신 부분들은 이제 그 상승률 상위 종목군인데 5% 이상 중에서 이제 거래량이 이제 큰 종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장의 이제 특징적인 흐름들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SH 에너지화학 이 부분들을 보시는데 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 같은데요. 그래서 현재 광물자원이나 현재 세일가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국제 원자재값 급등 이런 것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급등을 좀 해주고 좀 있는 상황인데 상승 삿바 형태가 나오고 나서 차트적으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매매 신호가 좀 잡혔죠. 그리고 나서 급등. 그 다음에 다시 갭상승에서 아랫꼬리 이런 부분들이 좀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최근 이제 저점 900원대에서 또는 800원대에서 800원, 900원 정도 되죠. 그리고 근데 최아래에 보면은 800원, 830원대가 되기 때문에 1600원까지는 어떤 추세적으로 약간 올라갈 개연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유자 영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와 연동되게 지금 광물자원이나 이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현재 참고적으로 보면은 PJ 메탈이라는 종목군도 있습니다. 물론 PJ 메탈 같은 경우도 현재 피철금속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돋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광물자원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PJ 메탈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자주 강조를 드렸지만은 이 정도 바닥에서 크게 상승하지 않는 종목인데 상승 추세인 것 같다 하면은 제가 항상 고점에서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말씀드렸죠. 고점 문봉에서 일주일 딱 끝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올라줬죠. 그리고 최근에 저점에서 보면은 이 고점 부분까지 이틀 상승하고 이틀 쉬었죠. 그러니까 1대1의 법칙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이제 상승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PJ 메탈 같은 경우도 약간 저점에서는 많이 높은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현재 가볍게 약간 움직여주고 있다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쌍봉 짚고 다시 한번 저를 볼 수 있지만은 최근 이슈가 맞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현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 다음에 진짜 금 관련된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엘컴텍이라는 종목군도 이제 이와 이제 비슷하게 약간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 좀 해당이 되는데, 엘컴텍이라는 종목군도 한번 크게 상승했다, 조정을 보였다. 그 다음에 크게 상승을 했다, 이제 조정을 보였다. 이번에 이제 세 번째 해당이 되는데, 연속해서 이제 이슈가 되지만 계속 운봉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세 번째 돌파를 하기 위한 부분들, 흔들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슈팅이 좀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단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오늘도 완연하게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지난주에 음식자 도정에 이제 위쪽에서 움직여주고 있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장기 차트로 보면은 현재 이번에 이슈를 가지고 한번 약간 움직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장이 안 좋은 부분에서는 포트의 한 섹터는 아무래도 이런 포트죠. 가치주나 원자재 관련된 그런 포트 부분들을 좀 담을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수하고 약간 반대로 가는 베타성이 강하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현재 민감주, 경기 민감주를 100% 들고 있는 것보다는 한두 종목을 포트에 이제 편입을 하는 것이 해지 전략으로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전액 이쪽으로 포트를 현재 바꾸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점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점에서 한번 상황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들을 한번 좀 이렇게 본 부분들이 한송네오텍이라는 종목에 좀 해당이 됩니다. 한송네오텍이라는 종목군도 현재 이제 마스크 관련된 부분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이
이제 그 2차 전지 쪽에 관련된 그 내용에도 해당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좀 해당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한성 네오텍 같은 경우도 차트적으로 보면은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좀 해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재료적인 내용을 보시면은 자회사 신화 IT가 미 나스닥 2차 전지 업체 에노박스와 차세대 실리콘 배터리 소재 개발 관련 MOU를 좀 최근에 계속 뉴스에도 좀 나와주고 있죠. 자, 여기서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오랜 동안 박스권의 형태가 약간 차트가 왔다 갔다 약간 그 박스권의 어떤 형태가 좀 되고 있는데, 그 전체적으로 이제 차트의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저점이 약간씩 높아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물론 이제 고점도 약간 높아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네, 해당이 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박스권을 돌파를 좀 약간 할 가능성이 많은데, 오늘은 이제 갭상승이 됐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이제 추격 매수한다는 게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오늘 갭상승이 되고 현재 2, 3일 정도의 이제 숨고르기가 좀 돼주는 부분들, 만약에 이런 부분 22선까지 좀 빠지는 부분들이 나와준다면은 현재 공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추천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또 시장의 특징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은 조금 조건이 맞춰지면은 현재 매수를 하셔도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DSN이나 대성에너지 이런 부분들의 이격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패스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들로서는 팜스토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팜스토리는 현재 곡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로 많이 알려졌던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차트의 이제 내용을 보셔도 최근에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왔지만은 좀처럼 약간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제 왜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차트를 만드는 과정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현재 공급가 부분들은 뭐 현재 하루 이틀 나온 것이 아니라 현재 며칠 동안 계속해서 또는 한 달, 두 달 동안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언급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적 성숙 단계에 접어들어야지 차트는 급등을 해준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닥에서는 박스권이 보이죠. 박스권이 중심이 있고 항시 이런 레퍼토리입니다. 박스권, 그 다음에 돌파와 안착. 항시 이런 자기 파동에는 짝이 있습니다. 짝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 바로 돌파를 해야 되잖아, 그죠? 아니면은 짱봉에서 조정 보이고 다시 한번 슈팅을 하든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한 달의 이제 매직 기간이 필요하다. 한 달,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까지 되면은 거의 한 달 정도 좀 되죠. 매집이 되죠. 들었다 놨다, 뭐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거의, 그 한 달 동안 거의 매집이 좀 다 이루어지는 이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최근에 이틀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예, 그러죠. 이틀 상승을 해주고 있고, 이틀을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두 번째 양봉의 층상단을 돌파를 해주면은 슈팅이 되는데, 지금은 갭상승의 아랫고비를 달고 있죠. 이게 만약에 종가에 망치는 양봉이 나오면은, 현재 정식 출발에 해당이 되고, 만약에 숨고르기에서 계속해서 멈춰주면은 좀 더 다시 한번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 해당이 되는데, 오늘 본 차트 중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약간 힘이 좀 딸리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시총이 한 2,700억 뭐 이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조금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엘컨텍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들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어제 한국 중공업 지주회사 관련된 부분에서 현재 한진중공업 홀딩스를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전자 홀딩스도 다시 한번 새롭게 이제 급등해주고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16% 정도 되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부담스러운 관점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윗꼬리를 달고 단 상태에서 바로 올라가면은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종가로 한번 판단을 현재 판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쪽 그 한진중공업 홀딩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한진중공업 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상승 사파 형태가 보여주고 윗꼬리를 감싸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한진중공업하고 이제 한국전자홀딩스 이런 부분을 비교해 봤을 때 갭이 아닌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갭을 메꾼다고 생각을 해서 캔들로 만들어지면은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되겠죠. 그래서 현재 전체 이제 상승의 진폭의 한 절반 정도만 만약에 조정이 오면은 그 매수를 해볼 만하죠. 지금은 조금 애매한 상황인데 종가나 아니면은 내일 마이너스 한 3-40 차트를 유지한 상태에서 내일 마이너스 3-4%만 지켜준다면은 한번 공략을 좀 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지금 계속해서 종목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그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그 다음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한번 보면은 이제 HMM이라는 종목이 나오네요. 이제 HMM 종목은 현재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이제 해운주 그다음에 부분들이 거의 이제 강세를 보이고 좀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5개 종목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HMM, 대한해운, KSS해운, 흥하해운, 페노션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MM이 가장 앞서가 있고요. 지금은 저점에서 보면은 며칠 동안 상승을 했냐면은 거의 한 15일 정도 상승했죠. 최대 피크는 한 연달아 20일 정도까지는 약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크게 접어줄 수가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근데 아직 그 흐름들이 조금 이제 둔화되고 약세를 보이는 부분들이 이제 대한해운도 있고요. 그래서 대한해운 부분들도 현재 이게 좀 약간 줄어든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적대 속자로 전환이 됐던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운목의 상단을 돌파를 해주면은 현재 이제 추세 전환의 가능성도 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그런 부분에서 흥하해운도 상당히 좀 괜찮은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페노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노션도 이제 벌크션 관련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제가 항시 이야기했지만은 이 정도 많이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는 고점에서 한 일주일 정도 쉬어주면은 우리가 관심 있게 그 현재 접근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원래는 단기 고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동반을 좀 해야지 정상인데 살짝 흔들리다가 행보를 해주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현재 완만하게 또 꾸준하게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 중에 또 펀더멘탈이 검증된 테마가 아닌 쪽으로 가기 때문에 현재 해운주는 나름대로는 근거가 있는 매수다. 테마 바람이나 모멘텀 플레이가 되지 않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마지막으로 쭉 검토를 좀 해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천연가스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 제약 원자재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일부는 제약바이오주 쪽의 움직임들도 감지를 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수가 계속 회복되는 국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성장주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2차전지나 이쪽에 대해서는 조금 지수 안정이 되면은 올라올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검색 상위주들 살펴봤습니다. 시장은 지금 잘 버티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실시간 검색 상위주들 살펴봤는데요. 시장 잘 지켜보시면서 차분히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상현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임상현 위원님 노란톡방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임상현 또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임찬우 전문위원과 함께할 텐데요.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래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소량이나마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시간 특징주들 만나볼까요? 네, 특징주 만나기 전 증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개파락을 시작했는데 계속 어느 정도 시장에서 위협이 계속 나왔다 보니까 큰 하락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조정장에 들어왔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코로나 확진자도 지금 오늘 98,000명 정도 나오면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러시아 이슈가 가장 강했습니다. 강하면서 지금 현재 개파락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푸틴이 이제 공격을 해라라는 이슈가 좀 나오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악재 분위기가 났는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벌어질 일이었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조율을 하면 충분히 잘 되겠지만, 일단은 카드를 꺼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악재가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조금 생각하고요. 진짜 이제 침공한다고 하면 조금 이슈가 더 되겠지만, 일단은 아직 좀 보류인 것 같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조금 주목하셔야 될 게 이제 3월 9일 날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죠. 지금 이재명 분과 이제 윤석열 분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접점 상태에 있다.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 조금 관심 있게 보주시면서 이제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은 대체적으로 수급이 조금 약한 장이니까 관망을 하시면서 에너지 관련주 조금 위주 보시고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추천 종목부터 조금 말씀드릴게요. 오늘 추천 종목은 비올이라는 종목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비올은 피부 미용 치료 기기를 판매하고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조금 장점이라는 게 2010년도에 스칼렛을 개발하고 출시하면서 아시아권이나 중동 지역에 이제 판매처를 이제 확보를 하면서 초기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회사가 투자를 잘하고 했었습니다. 2014년도에도 새로운 신제품 개발하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조금 이제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수출에 대한 비중이 되게 높은 회사입니다. 수출을 한 80%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미용 기기 사업에서 이제 리오프닝이 된다 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지 않냐라는 이유로 좀 갖고 왔는데요. 일단 이 회사가 조금 장점 한 3개 정도 말씀드리면, ASP가 가장 높은 제품을 좀 개발해서 미국 시장에서 지금 현재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라는 점과 독점 공급 계약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4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좋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고마진 소모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가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회사 지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게 된다고 하면 직접적으로 피부나 이런 톤에 있어서 이슈가 조금 될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화장품 다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독보적인 기술을 조금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고주파 원천 기술을 조금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피부 주름이나 색소 치료를 이제 주로 하는데요. 이제 아시다시피 마스크를 많이 쓰다 보니까 뭐 잡티도 많이 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이제 좀 신경을 덜 쓰셨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치료를 한다는 목적 하에 피부 미용 쪽으로 다시 한번 관심이 가고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모멘텀이 남아있지 않냐라는 것을 조금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5개년 매출 추이인데요. 이때도 보시겠지만 18년도부터 지금 2022년까지 꾸준히 40% 이상 상승을 하고 있다. 그거에 비하면 주가는 조금 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매력적인 자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영업이익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19년도에 조금 해외 진출을 많이 하면서 강하게 올라왔지만 그래도 영업이익은 꾸준히 계속 증가하고 있었고 이익률도 나쁘지 않다. 이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중국이랑 중동의 지금 미용 시설이 조금 관심 있게 계속 가고 있는데요. 노마스크는 결국은 된다. 그 점을 조금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마스크는 결국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피부 미용은 분명히 진출할 이익이 충분히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게 봐주시면 수출에 되게 큰 의존도가 있는 회사다. 해외에서 이제 노마스크 벌써 리오프닝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종목 천천히 모아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보면서 설명 조금 더 드릴게요. 자, 차트를 보면 일단 비올은 보시다시피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에 비해서 주가는 많이 싸다. 이 점을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가가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조금 없지만 그래도 이 종목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고점을 만들고 나서 이 부분이죠. 18년도에 어느 정도 고점을 만들고 나서 지금 조정 중에 있다가 리오프닝의 기대감에 의해서 지금 현재 턴 어라운드를 좀 시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턴 어라운드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만약에 2,400원을 오늘 조금 이제 조정을 보면서 보겠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조금 더 동반된다고 했을 때 리오프닝 관련주를 충분히 엮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우리는 지금 현재 시장이 조금 많이 안 좋으니까 아래서 천천히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2,300원 부분부터 2,200원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 박스권 안에서 어느 정도 흐름이 조금 나온다, 지지 흐름이 나온다 했을 때 거래량 동반해서 딱 지지가 나왔다. 그때 조금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3월달까지는 리오프닝이 조금 어렵겠지만 외국에서는 리오프닝이 된다. 이 회사는 수출 기업이다라는 면을 좀 봐주시면서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종목은 SFA라는 반도체 회사를 갖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 반도체 후공정 서비스 전문 업체입니다. 국내 반도체 회사들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대표적인 회사인데 그 회사에 대해 이제 매출을 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로는 이제 삼성전자의 후공정을 거의 담당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꾸준히 삼성전자가 22조를 이번에 R&D 연구 개발을 한다 했을 때 추가적으로 계속 이 회사도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이걸 조금 봐주시면 일단 4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4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았지만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반도체 수급이 문제가 생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슈가 있다 보니까 반도체 수급이 좀 적었다.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자체가 개발비를 많이 쓰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계속 붙이고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짚고 가시면 충분히 이 회사가 조금 관심 있게 보다가 상승 전환된다 했을 때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회사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후공정 외주의 비중이 되게 큰 점이 조금 이슈가 되고 있고 모바일 부분에서도 디스플레이 향의 매출도 증가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비메모리 업황도 좋아진다고 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면을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1년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이제 적자에서 이제 흑자 전환을 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투자도 있었고 이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반도체 시장도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와 반도체 관련주를 지금 계속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추가로 말씀 조금 더 드리면 외주의 증가의 사이클이 커지고 있고 필리핀 라인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구축이 된다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저번에 그 공정이 나오면서 그 확진자가 나오면서 옛날에 뭐 막고 막 그랬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수급이 다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반도체 시장 사이클은 충분히 다시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품별 매출액에 조금 보시면 이제 메모리가 주로 사업 부분에 많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체크해 주시고 매출액도 삼성전자 같이 가기 때문에 매출액이 증가한다고 했을 때 삼성전자 항상 흑자 전환한다고 했을 때 영업이익 증가와 함께 이 종목도 계속 올라갈 수 있다. 단 지금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조금 영업이익이 줄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반등 가능하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 외주에 지금 크게 비중을 조금 두고 있지만 그래도 회사 자체에서 삼성전자 계약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괜찮다, 악재 정도는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조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이 반도체 사이클 돌았을 때 항상 강한 흐름식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항상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해서 조용하다가 갑자기 퍽퍽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도 조금 이제 거래량 없이 조정받고 있지만 반도체 사이클 돈다 했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가격이 조금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지금 조정에 있습니다. 뭐 코스닥 차트랑 좀 비슷한데 반도체 사이클이 같이 돈다고 했을 때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 종목도 조금 확인하고 가자라는 게 제 의지인데요. 6,200원 그리고 6,300원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한 100만 주 이상 거래량이 나오는 걸 보시면서 진입하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100만 주 이상 거래량이 나오고 확실한 지지가 나왔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 부분을 조금 체크해 주시면서 종목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리오프닝 관련주로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을 조금 더 갖고 왔습니다.
파라다이스는 일단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데요. 제주도에 있고 인천, 부산 그리고 4개 정도의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파라다이스 호텔이 옛날 주요 매출이 보시다시피 카지노입니다. 근데 카지노인데 이 카지노 매출이 중국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했을 때 많이 나왔다라는 면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마카오에서 이슈가 한번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슈가 있을 때 중국에 있는 마카오의 VIP들이 한국의 인천에 있는 파라다이스 호텔을 방문해서 레저도 즐기고 복합 리조트도 즐기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유효풍이 됐을 때 충분히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이 회사는 조금 이제 재밌는 게요. 말씀드렸다시피 복합 리조트의 부분도 어느 정도 잘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에 가시면 정말 화려하게 잘 되어 있는데요. 강원랜드도 추천드렸지만 저는 이 회사가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게 많이 투자를 잘 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국내에 내국인도 이제 받아들여서 가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정말 외국인들이 이제 카지노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라다이스가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지금 현재 글로벌 백신이 접종률이 계속 높아가고 있고 국내 백신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항공이나 어느 정도 풀렸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일본의 방문도 다시 이제 본격화 다시 돌아왔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VIP와 일본 VIP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본 조금 더 많을 때가 더 많았어요. 그 부분을 조금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매출액도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조정을 받았지만 추가적인 상승, 이제 리오프닝 된다 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차트는 지금 일단 리오프닝의 기대감으로 강하게 한 번씩 올라왔었습니다. 올라오고 나서 지금 현재 시장이 조금 안 좋으면서 수급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어요. 지금 현재 시장의 수급이 전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래도 양봉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위에서 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 종목은 충분히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한 17,000원에서 16,900원, 16,800원 이 부분만 정확하게 지지해주고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만 조금 받쳐준다고 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의 매매 시그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라다이스, SFA 반도체 그리고 비올까지 이렇게 리오프닝 테마이거나 아니면 반도체 종목들도 시장에서 좀 눈여겨볼 만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점 매수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임찬우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임찬우 3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빠르게 시장은 낙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들은 또 상승으로 전환이 된 종목들이 있는데요. 오늘도 계속 시장 차분히 지켜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